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경향신문. 미국 통산 전략에 밀린 한미 FTA 개정 수술 들어갔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수입 늘어난 개인 해외에서 펑펑 쓰다. 또 세계일보. 사드에 이어 통상 쓰나미, 한국 경제는 사면 초과. 그리고 조선일보. 트럼프, 북한에는 단 한 가지 수단뿐이다. 다음은 서울신문. 공문서에 외국어 남용 범벅, 여전히 한글 홀대하는 정부. 이번엔 한겨레. 간첩 누명이 갈라놓은 반세기, 꿈에 그리던 첫사랑을 만나다. 아울러 동아일보. 일제가 왜곡한 한글 맞춤법. 이제는 중앙일보. 93세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에 김정은과 면담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MB정부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공작 벌였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절차 추진에 동의했다는 소식,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한미 FTA 개정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또 개정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의견 또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또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한글날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인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중부 내륙과 남부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는데요. 특히 귀경길 나서시는 분들은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 26도, 인천 23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보이면서 평년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늦더위가 기성이었던 연휴가 지나고 나면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이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기온 뚝 떨어집니다. 수요일 오후에 서울과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인 만큼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카터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박한식 교수는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보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93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핵 위기를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흘에 한 번꼴로 구치소장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수감 생활을 설명한 노회찬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의 수감 일수에 비해서 변호인 접견 횟수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실은 변호인 접견이 애당초 안 되는 공휴일, 주말을 빼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날을 뺀다면은 거의 하루에 2번 정도.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결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변호인 접견도 있을까 말까 한데 하루에 2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접견을 했어요. 저도 과거에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2년 반 있으면서 한 번도 교도소장 면회를 한 적이 없는데 일반 재수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특혜, 사실은 이게 특혜입니다. 왜냐면은 구속은 되었지만 사실상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절반만 옥살이하고 절반은 바깥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제 수용 생활이다. 바깥에서 누리던 특권을 안에서도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4배에 달하는 약 10제곱미터 면적의 독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황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도 특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0번이 넘는 변호인 접견을 가졌으며 구금 기간 가운데 40회에 걸쳐서 구치소 관계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약 240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약 200여 차례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또 정부가 정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특별회기가 지난 8월 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미국 쪽에서는 발표하기를 향후 수주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발표할 때는 당분간 어떤 실무 협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양국 간에 여러 가지 각 차원의 실무 협의를 했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특별회기
이건 사실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실은. 근데 그 사이에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무 득될 거 없는 2차 특별회의를 우리가 소집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협상을 했고 그 결과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개정과 수정에 관련되는 협상을 하는 걸로 합의가 나온 거죠. 한편 청와대는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한미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같은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위해 세이프가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세이프가드란 자기 나라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다른 나라 업체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이 세탁기인데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1조 1,400억 규모로 수출하는 삼성과 LG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미 FTA 개정 안 하면 세이프가드 쓴다. 이런 압박이지요. 네, 자동차와 철강 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전체 수출의 3분의 1가량인 자동차 20만 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재협상이 돼 다시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은 이미 미국의 강도 높은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25%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논평을 내도록 청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9년 국정원 심리전단은 보수단체 간부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폄훼하는 논평을 내게 했는데요. 이 시기는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며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를 소환 조사할 무렵이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노건호 씨가 검찰에 소환되자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는 권양숙 여사가 소환 조사를 받은 전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맹비난을 가했는데요. 검찰은 이들 단체와 국정원 심리전단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한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서 분석했는데요. 이들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러한 심리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나오는 문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중요한 문건인지 아시겠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500명이 넘습니다. 네. 이 500명이 각자가 만든 문건일 수도 있는데 그 문건을 실제로 대통령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뭐 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막 지금 또 문건을 막 내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 타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국책 사업으로 크게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이명박 씨 차명으로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다던가 갑자기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던가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군위에 있는 땅은 아예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몇백 원짜리 땅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부터죠. 국책 사업인 가온누리 테마파크라고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불모지에 갑자기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업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김용민 파이. 경찰은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시킨 27살 신모 씨 등 2명을 곧 재소환해 이들의 사전 모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005년 7월 30일 MBC 생방송 중 성기를 노출해 큰 파문을 일으킨 한 밴드 기억하시는지.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에 리스트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공연에는 초청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클럽을 주무대로 하는 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파문이 커지자 이명박 시장 클럽을 직접 찾아가는데 밴드 리더 이명박 시장을 의식하고 시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이제 골프 잠바 같은 거 입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마. 촌스럽게 왜 그래? 네, 시장님 혹시 오셨기를 바라고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장님 즐겨주세요. 이명박 시장 클럽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와서 보니까 매우 건전하고 또 비상업적이고 정말 순수성이 있어 보여서 어쩌면 좀 건장하고 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좀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뒤풀이 자리. 이명박 시장이 건전한 밴드인 것 같다고 치하하자 와서 보니까 매우 건전하고 밴드의 리더 곧바로 건전이 왜 나오냐고 일침. 시장님 거기서 건전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12년 뒤 전직 대통령 이력이 붙게 된 이명박 시장. 대통령이 돼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데 증언자인 소설가 황석영, 방송인 김미화 씨. 2010년 가을 무렵에 나는 우연히 광화문 거리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주거나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는 내용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안에 관해서 원장 지시라든지 민정수석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일일 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수용 불가. 김미화 수용 불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려고 광고주들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1월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입증할 문건의 제목은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여기서도 등장한 단어 건전. 시장님 거기서 건전이 왜 나옵니까?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만 먹었어도.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103.5 SBS 러브 FM을 통해서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생방송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부산에서는 105.7 KNN 러브 FM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닿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문자로 함께 참여하신 애청자분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9546번 쓰시는 분, 다시는 병든 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 정부 인사들이 온갖 구실로 변명하거나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은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만든 말인데, 아주 10수년이 넘도록 이 내로남불은 계속 운이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범죄를 저지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죄를 알면서 덮는 건 역시 옳은 일은 아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식님, 옛날엔 모든 가수가 앨범 맨 끝곡으로 건전가요를 실었어야 했다던데 실제로 그랬죠. 시장에 가면 어허야 둥기둥기 이런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김용민 파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전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김성식 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옛날 사람 맞군요. 네. 건전이란 표현도 썼고 순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건전, 순수 이런 논리를 대입했던 시절 정말 옛날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윤님,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물타기하는 사람들은 뒤가 아무래도 구리니 급하게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8871번 쓰시는 분, 꿀맛 같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 브리핑을 들으며 신나게 한글날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이명박 정부 당시 비공개 부처 합동회의에서도 자원 외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는 자원 외교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서 배포됐던 문건을 보면 업무 혼선 우려, 그리고 운영 부실로 비효율 문제 발생, 이렇게 자원 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문건에는 직무 관련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문화연대가 국민안전처와 안내문에서 쓰이는 어려운 안전용어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가 발표한 반드시 바꾸어야 할 낱말 50개에는 주로 영어와 한자어가 많았는데 예컨대 신분당선 동천역 앞에 있는 교통안내 표지판에는 키스 앤 라이드, 맥스 10 미닛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분까지 잠깐 정차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낯선 한자어로는 원류와 예찰 전화가 꼽혔습니다. 원류는 흘러넘침, 예찰 전화는 조사 전화 이런 뜻입니다. 또한 강변북로에는 단차 구간, 차로 변경 금지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단차는 도로의 바닥 높이에 차이가 있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뜻의 일본어식 표현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2년 전부터 단차 주의를 높낮이차 주의라고 순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의 안내 표지판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내 문서에서도 여전히 단차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개성공단의 20여 개의 의류 공장을 북한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도 가동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오히려 공장들이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해 2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명예협회장은 당시 공단 폐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어떠한 경우에든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강력한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건 정말 그 아닌 밤중에 도깨비 만나듯이 설 연휴 마지막 날 갑작스레 통보를 받고 그렇게 강제 시행됐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공장을 그 이후에 못 가봤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EBS 수능 특강 교재에서 70%를 연계해 출제됩니다. 그런데 EBS 수능 특강 교재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돼 수험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지구과학 교재에 실린 사파에는 경도를 위도라고 표기해 놓았다고 하는군요. 또한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서는 부사어를 목적어라고 설명해 놓았는데요. 수능 특강 교재의 문제 오류는 지난해 약 200여 건이 발견돼 5년 동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문제 오류 건수는 약 13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EBS가 출간된 교재의 문제 오류에 대해 별도의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험생의 신고료만 오류를 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BS는 수험생의 제보가 많아지면서 오류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EBS 관련 기사가 또 있네요. 올해 초 감사원은 EBS 사장에게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일부 EBS 직원들은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수를 휴가처럼 이용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차 휴가를 다 쓰지 않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감사원은 KBS에도 연가 사용 촉진을 통해 연가 보상비를 절감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KBS가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로 수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연가를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가 보상금 해마다 수억 원에 달했는데요. 감사원은 지난해 약 7억 원을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연가 보상비는 약 11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는 연가 보상비 절감을 위해 연가 사용을 촉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연가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의미죠.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정모 양은 지난해부터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탓인데요. 아버지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체납된 전국 인문계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가 19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0억 원, 서울이 2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업료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국공립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 8천여 명이 체납한 수업료는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열흘 동안의 추석 황금 연휴로 극장가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긴 연휴 기간 탓에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았던 것인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극장가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영화가 전체 스크린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것입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돈이 되는 영화만 몽땅 틀거나 자기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만 틀어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영화가 막 점유율 스크린 점유율 80%까지 막 찾아오고 그러는 천하의 봉준호 감독이 옥자도 제대로 안 틀고 뭐 대리꾼이라는 영화는 감독님이 왜 영화를 이렇게 빨리 내는 영화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CGV의 계열사 CJ ENM이잖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배급하거나 투자한 영화만 CGV가 많이 튼 겁니다. 그게 이제 영화 광해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광해. 그래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을 부과했는데 서울고법에서 그게 부당하다 취소를 해줬습니다. CGV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멀티플렉스 장점이 여러 영화를 튼다고 왔는데 보고 싶은 영화는 막 새벽에 틀거나 심야에 틉니다. 아침에 일찍 틀거나.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상위 1% 집부자의 보유 주택 건수가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상위 1% 주택부자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4.6건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6.5건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 폐지와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푼 데 결국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풀이되는데요. 반면에 상위 10% 이하의 주택 자산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슈퍼리치의 배만 불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애먹으신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주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상당수가 접속이 끊기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길게는 6시간, 짧게는 2시간가량 이용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만 588만 대로 역대 하루 교통량 최대치를 기록했던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KT의 원내비와 카카오의 카카오내비, 현대 MN소프트의 맵피, 네이버의 네이버 내비 등입니다. 올 2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점유율 기준으로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먹통 사태를 경험한 셈입니다. 최근에 카카오내비 가입자가 늘고 따로 이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네이버 내비 사용자까지 감안하면 불편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571돌 한글날입니다. 1985년에 나온 노래, 유구한 우리말로 만든 가사 송골매의 하늘나라 우리님, 네, 오늘의 노래로 골랐습니다. 추석 휴일 마지막 날 아름다운 우리말을 한껏 향유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